자, 140페이지 25번, 26번. 예. 등기 문제입니다. 등기. 보겠습니다. 옳은 것.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본등기 하지 않은 상태의 가등기 권리자는 제3자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가등기 후에 제3자가 이전받았다. 이 사람은 자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상태에서 이 사람 권리를 말소 청구 못하는 거죠. 본등기 해도 말소 청구 못해요. 직권 말소 대상이라서.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 보존 등기 유용 안 된다 그랬죠.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가 맞춰지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되면은 등기관은 그 가압류 등기를 직권 말소해야 되는 겁니다. 간명의의 저당권 설정 가등기, 간명의로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저당권도 가등기부터 해둘 수 있거든요. 그 후에 을의 저당권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게 1번이고 이게 을의 저당권은 2순위거든요. 그 이후에 갑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본등기 되면 사실은 1번 자리 그대로 차지해요. 1번 저당권 본등기 했단 말이죠. 이 본등기 순위는 1번이잖아요. 이게 선순위가 되는 거죠. 이거는 후순위가 되고. 그러니까 을의 저당권이 우선한다가 틀린 말이죠. 갑의 저당권이 우선하는 겁니다. 5번에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 받은 자, 그거 온전해 놨어요. 5번 지문에 토지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 받은 자. 자, 등기부 기준입니까? 토지대장 기준입니까? 대장 기준이거든요. 여기서 이전 등록 받은 자, 예컨대 원래 소유자는 갑인데 토지대장에 을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못해요. 갑 명의로 보존 등기 해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대장상 최초 소유 명의인 앞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야 된다. 되시죠? 네, 5번이 맞는 거고 5번이 답이에요. 1, 2, 3, 4가 다 틀린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민법보다도 등기법의 판례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리고 그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누구겠습니까?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직접 자기 이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갑으로 처음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직접 보존 등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한 사람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은 보존 등기 했다가 이전 받아야 되지, 자기 이름으로 바로 보존 등기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판결로서 소유권 증명되는 자.
그게 뭐 확인 판결이든,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이면 뭐든지 다 됩니다. 확정 판결이기만 하면 돼요. 뭐 무슨 판결이 되든 다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증명되는 자, 미등기 부동산 수용했을 때 수용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해요. 요 세 개가 등기법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왜 민법에서 시험을 냈지 이 생각을 했거든 내가요. 나왔을 때 22회 한 8년 전이네. 문제는 그 1, 2, 3, 4가 전부 틀린 거기 때문에 5번 몰라도 5번 찍어도 됩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요거는 민법 책에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5번 지문이 등기법 책에 있는 거지. 그래서 1차만 하신 분들은 이런 거 놓칠 수 있는 거죠. 실수할 수가 있지. 반대로 2차 시험에 가도 민법 내용이 가끔 튀어나올 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법 책 안 본 지 1년 넘었거든요. 2차만 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한두 문제 놓칠 수 있어요. 한 문제 정도 놓칠 수 있어요. 한두 문제 놓치가 상관없어요. 70점 넘기면 돼요. 60점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70점 넘기면 60점 넘기는 거는 쉬워요. 목표를 낮게 잡으면 안 돼요. 간당간당 하는 게 항상 사람이라 한 점 모자라면 큰일 나거든요. 한 두세 점 더 올려놔야 돼요. 1차 과목에 어떤 비중을 좀 많이 두고 2차도 같이 하시는 분은 2차도 복습을 꼭꼭 하셔야 돼요. 복습을 꼭꼭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오른쪽 페이지 27번 등기 옳은 것. 소유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다. 1번이 답이네요. 네. 등기는 효력 요건이지 존속 요건 아니다. 늘 그걸 거론하는 겁니다. 2번, 3번 뭐 다 됐고요. 4번 한번 볼게요. 갑소유 상가 건물에 을에게 가등기가 된 후에 임차인 병이 임대를 얻어 대항요건 갖춘 상태다. 병은 뒤에 들어왔죠. 을이 가등기 기간 본등기하면 병은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중간에 들어온 거는 대항 못해요. 갑을 병 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중간자 을은 그 등기에 관하여 갑의 이 말이 하나 더 가는 게 좋아요. 갑의 동의가 있으면 최초 매도인에 대한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27번 기억 하나만 봐도 1번 하나만 봐도 충분해요. 자, 28번 물권 변동 틀린 것. 갑이 을에게 정려하면서 매매한 것처럼 꾸면서 등기했다. 유효입니다. 유효. 민법상 유효. 두 번째, 갑 소유 X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지금은 전산화 다 되어 있는데요. 전산화 되기 전에는 노트처럼 이렇게 다 등기부를 꼽아놨어요. 찾아가 복사해주고 했거든요. 그게 만약에 불타버려 보시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등기부 멸실이에요. 갑이 회복 기간 내에 멸실 회복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등기법 내용이에요. 등기부가 소실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하는 등기가
멸실 회복 등기, 등기부 다시 만드는 게 쉽게 말하면 요것을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서 명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 이 기간이 경과했을 때 새로 보존 등기해야 돼요. 요때 멸실 회복 등기 안 하고 기간 지나버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문장 보세요. 소유권 상실하는 건 아니다 해야 돼요. 소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등기부가 멸실되어도 소유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자,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해 준 뒤에 서류 위조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해버렸다. 불법 말소죠. 그 뜻입니다.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을의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되시나요? 아, 틀린 거. 3번은 맞는 것. 2번이 조금 전에 틀린 것이라 했죠. 2번이 틀린 것. 3번은 맞는 것. 되시죠? 2번이 틀린 것. 3번은 맞는 말. 4번에 미등기 건물을 원시 취득자, 신축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계 취득자, 매수인하고 합의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보존 등기 유효하다. 중간 생략 등기고요.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하고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에서 병으로 매매로 인해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요거는 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하죠. 자기가 넘긴 거잖아요. 매도하고. 그러면 유효입니다. 유효. 요것도 대부분 판례예요. 원래는 갑에게서 병으로 등기되면 무효예요. 그런데 그게 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하면 유효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건 맞습니다. 28번도 21회 기출 문제지만 충분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은 멸실회복 등기 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공책으로 된 등기부가 없거든요. 이제는 옛날 거는 그냥 보관해두고 지금 전부 전산화되어 있어서 그냥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런 쪽은 전 세계적인 겁니다.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전자 쪽은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그 게임 개발 업체든 유럽에서요. 한국에 먼저 온답니다. 시식을 한국에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한국 게이머들이 오 괜찮네 이러면 이건 전 세계적이란 거죠. 그 정도래요. 게이머 애들 요즘 연봉이 뭐 3억이 넘는다며요. 그게 직장보다 낫지 뭐. 실컷 게임하고 돈 벌고. 그게 이제 전문가 영역이라니까요. 전문가 영역이라니까. 컴퓨터 쪽이. 지금도 컴퓨터 그래픽 유명하잖아요. 앞으로. 실 풍경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로 전부 화면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담삼아 말인데 라이온킹 나오는 거 아시죠? 영화. 그거 전부 CG입니다. 100% CG라니까요. 컴퓨터로만 만든 영화라니까. 근데 우리가 가서 보면요. 진짜 동물원에서 찍은 것 같다고요. 이 기술을 우리가 젊은이들이 하는 걸 컴퓨터 하는 걸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옛날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쳤어요. 하지 마라. 이거 너무 많이는 하지 말라 할 수 있죠. 공부도 해라. 이건 맞는데 저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분야니까 겁먹어서 하지 말라 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 시대라니까. 저 아들 자랑 한번 할게요. 미국에 있다가 며칠 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화웨이 사건 아시죠?
5G 사건. 그게 전부 전자정보 제도거든요. 컴퓨터 칩에 들어있는 거 해킹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정보가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요, 중국 유학생들 다 쫓아내버리대요. 최고 공부하는 애들 다 쫓아내버렸다니까, 대학원에서. 화웨이 기술뿐만 아니라 정부가 새 나갈까 싶어서 최고급 인력들 다 쫓아내버렸대요. 대학원에서. 연구소, 국책연구소 이런 데 다 쫓아내버렸대요. 한날 짐 사들고 가야 되지. 우리는 영화로, 뉴스에서만 심각한가 보다 이 정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정보 전쟁입니다. 저거는 사람을 쫓아내는 정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전자화 되니까 이게 이제 필요 없는 제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자, 29번 볼게요. 등기 청구권 옳지 않은 것.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채권적 맞습니다. 여러 번 시험 냈거든요. 매매가 채권계약이라서 채권적이다. 맞습니다.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의 토지를 매매로 등기 없이 점유하던 매수인 을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또 병에게 등기 없이 전매해서 점유를 넘겨줬다. 이 사람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을의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안 걸린다 해야 되는데 점유 상실한 때부터 시효 진행한다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인도받아 점유했던 자의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죠.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점유 안 하고 있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점유를 계속하면 진행 안 합니다. 맞습니다. 5번에 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된 후에 매매가 해제됐다. 이러면 해제 나오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조금 전에 3번.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요. 대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9번도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30번 볼게요. 채권적 청구권 아닌 것 찾으라 했습니다. 보시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고요. 시효취득 채권적 청구권, 본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중간생략 등기해서 등기 청구하는 것도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경우에 말소 청구, 이거는 진짜 소유자가 말소 청구 들어가는 것이라 물권적이에요. 물권적. 취소, 물권적 청구권 되시나요? 취소 찾았나요? 취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무효, 해제, 합의 해제까지. 이거는 이 네 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개 다 물권적. 왜?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한다. 그 이론 때문에. 그 다음 시어 합의 해제 나왔잖아요. 하나 더 나오네요. 요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채권적입니다. 요거 연습해 두십시오. 채권적, 물권적.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31번. 갑은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는데 을은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인도했다. 요 사건이죠. 팔고 등기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 뜻이에요. 을이 병에게 점유 인도하여 점유 상실하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립니다. 그죠? 갑을병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병합으로 된 등기, 합의 없이 병합으로 된 등기, 그래도 유효해야 돼요. 없다가 틀렸고요. 효력이 있다. 만약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했다면 병은 채권 양도를 원해 직접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통지만 갖고 안 된다 그랬죠. 승낙 동의가 있어야 된다 했죠.
현재 소유자인 갑은 을로부터 미등기를 매수하여 점유 중인 토지를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4번이 답이죠. 돌려달라 못한다. 맞습니다. 허가구역 내의 토지다. 갑에서 직접 병으로 된 등기, 갑병 당사자로 허가받으면 유효다. 허가구역 내에는 무효입니다. 갑병 허가받아도 무효입니다. 갑을 을병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갑과 병은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자, 32번. 병의 토지입니다. 병의 토지. 갑소유 X 건물. 을이 매수해서 대금 완납 후 인도받고 서류받았는데 등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다. 요렇게 있네요. 우리 물권적 청구할 때 벌써 많이 봤던 내용이죠. 다만 병갑을 되어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틀린 거. 건물 매수인 을은 소유권 취득 아직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X건물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적권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대금 완납한 을은 X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수취권 갖는다. 맞습니다. 대금 완납하면 과실수취할 수 있습니다. X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 당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앞에 했던 걸 다 이제 되잖아요. 을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자, 정 사용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인데,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이렇게 되나요? 안 되죠. 팔고 난 뒤에 뭐 또 돌려달라 안 되죠. 5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의취득은 부동산이 된다, 동산에 쓰는 거다. 동산. 그 제목을 아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동산의 선의취득.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전거를 예를 들게요. 자전거가 동산이잖아요. 훔쳐왔습니다. 이 자전거. 훔쳐왔습니다. 팔았다. 지건양 아시겠어요? 유효한 거래를 통해서 을게 아닌 걸 몰랐고 알 수도 없이 양수한 거예요. 평온공연하게 훔친 거 아니고 이 사람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되시나요? 이거예요. 진정한 소유자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소유권 상실해요. 소유권은 이 사람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 원시 취득이에요. 매도인은 양도인은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입니다. 도둑이니까 소유권 없거든요. 무권리자고 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선의무과실로 이제 여기도 점유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점유하다가 이 사람이 점유하는 걸 인도라고 그래요. 인도. 점유를 넘겨주는 걸 인도라 한다고. 이 말 이해되나요? 점유가 바뀌는 게 인도란 말이에요. 인도에는 4가지가 있어요. 손에서 손으로 건네주는 것, 현실의 인도, 빌려줬는데 니한테 판 걸로 할게, 말로만 인도하는 게 있어요. 먼저 빌려주고 아시겠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간이 인도라고 해요. 팔고 난 뒤에 판 사람이 다시 점유하는 게 있어요. 그걸 점유 계정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것을 네가 사라, 나중에 네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그래요. 이 인도는 4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요 방법은 선의시대에 인정하는데 요 방법은 안 돼요. 팔고도 지가 계속 갖고 있으면 산 사람이 양수인이 현실로 점유를 안 하고 있어서 요건 안 돼요. 그리고 동산이라서 추천 안 합니다. 왜?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거든. 자, 한 문제만 볼게요. 봅시다. 몇 년도 나온 겁니까? 19회입니다. 11년 전에 나왔던 거죠. 우리 민법은 선의취득은 부동산, 자동차, 입주권 안 됩니다. 전부. 동산에만 돼요. 양수인이 선의나 과실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이게.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안 되고요. 무효인 매매 계약으로는 취득 못합니다. 맞습니다. 왜? 유효한 거래라 해야 돼요. 3번이 답이 돼요. 4번에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점유의 인도, 이전,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간이 인도 되는데 점유 계정은 안 돼요. 양수인이 유실물을 공개 시장에서 매수했다. 그가 선의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가 틀렸어요. 판례는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래서 대가 변성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무과실이어야 돼. 자, 34번 게임기는 놔두고요. 35번 볼게요. 물권 소멸인데 소유권, 저당권, 점유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3개 다 소멸시에 안 걸립니다. 하뷰 지분 포기는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없이가 틀렸어요. 등기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러면 저당권자 동의 없이 포기 못합니다. 틀렸고요. 존속기간 있는 지상권은 그 기간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맞습니다. 4번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 취득하고 그 토지에 저당권 취득한 병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이거든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순위 저당권자는 소멸합니다. 저당권 뒤에가 없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자, 36번 볼게요. 혼동으로 밑줄 친 권리가 소멸하는 거 찾아라 했는데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단독 상속했다. 1번 소멸합니다. 소유자 됐으니까 지상권 필요 없죠. 자, 2번은 1번 저당권, 을이 2번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갑이 매매로 취득했을 때 2번이 있기 때문에 소멸 안 합니다. 2번 이건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자 겸 저당권자가 돼요. 소유자 저당이 됩니다.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가압류가 되고 1번 저당, 2번 가압류인데요.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을 때 소멸 안 합니다. 2번 가압류가 있어서. 갑의 지상권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지상권에 붙어있는 저당권들입니다. 을이 지상권 취득했을 때 병의 2번 저당이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권 취득한 다음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제3자 저당이 있기 때문에 소멸 안 합니다. 없으면은 소멸해버립니다. 자, 37번. 갑은 을에 대한 채무 담보로 자신의 X 건물 을업소 1번 저당 설정해줬다.
병 앞으로 2번 저당 설정했다. 저당권자가 2명이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 저당권은 없어져요. 채권은 남아 있습니다. 1번 맞고요. 갑이 채무 변제하면 말소 등기 안 해도 소멸합니다. 맞습니다. 을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1번 소멸 안 합니다. 2번이 있기 때문에. 을이 갑을 상속했다. 자, 요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을이 갑을 상속했다.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4번.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을이 저당권자고 병이 저당권자잖아요. 이 말은 돈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채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한테는 소유권 소유자이겠지만 소유권이 있겠지만 부동산 소유권이 있겠지만 을에 대한 채무도 있고 병에 대한 채무도 있는 빚이 2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을이 상속받았다. 취득이다 상속이다. 요걸 찾아야 돼요. 상속받으면 요게 전부 이쪽으로 가요. 소유권도 상속받고 채무도 상속받고 채무도 상속받아요. 아시겠어요? 1번 채무하고 1번 채권이 같은 거예요. 없어져요. 그래서 저당권 채권이 소멸하니까 저당권 소멸해요. 이번이 상속받아 똑같아요. 상속이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1순위라도. 이제 지가 빚 갚아야 돼 이쪽으로. 37번은 요거 4번 지문 요거 하나 아시는 게 중요해요. 취득이 아니고 상속입니다. 그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뒤에 38번 볼게요. 혼동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1번 소멸한다. 틀렸죠? 2순위 2순위가 소멸 안 하거든. 2번 니은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 취득하고 지상권에 저당권이 꼬리 붙었죠.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지상권 소멸 안 합니다.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되시나요?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소유권 취득했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거든요. 광업권하고 세 가지.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리얼에 갑의 지상권에 대한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을이 갑으로부터 지상권 취득, 2번 저당이 있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리얼. 미음, 갑 토지의 지상권 가진 자가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가 양도담보권 취득했다. 지상권자 겸 양도담보권자거든요. 양도담보는 담보권자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지상권도 갖고 있고 2번 저당권도 갖고 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가? 소멸 안 합니다. 지상권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업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하면 보증금 청구권 소멸합니다. 맞습니다. 보증금 빼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건저당권자가 갑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여 혼동으로 건저당 소멸하는데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면 부활합니다. 부활. 자, 옳은 것은 디귿, 이열, 비열.
혼동으로 소멸했던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는데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그때는 부활합니다. 자, 39번. 물권 틀린 것. 전세권은 무슨 권리도 있다? 용익 기능도 있고 담보 기능도 있다.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이 되시나요? 속칭 병입니다. 병. 자, 이 토지에 이 건물이 있다.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갑의 토지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을 을에게 매매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사람 껐는데 매매해가지고 건물 이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 지상권 같이 취득하거든요. 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 되시나요? 이 사람이에요. 병. 그러면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등기 안 하고 있었으면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다. 지상권 이전 받을 권리자다. 이 뜻이거든요. 등기 안 했으면 아직은 아니다. 등기해야 합니다. 자, 이때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건물 양도인 누굽니까? 을입니다. 을의 갱신 청구권을 등기 안 해도 채권자인 거 아시겠습니까? 채권자 대위로 갱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해야 돼요. 되시나요? 없다가 틀린 거죠. 요거 조금 어렵게 낸 겁니다. 요 지문 한 번 정도는 봐둘 필요가 있죠. 2번이 답입니다. 3번에 토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한 건물 이러면 일괄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일괄경매 청구권이고요. 일괄경매 청구하더라도 토지 대금으로서 우선 변제 받지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못 받는다. 예. 토지만 경매해도 된다. 그때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안 된다. 예. 4번에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합니다. 묶어서. 묶어서가 불가분성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합니다. 중요한 용어죠. 원고가 소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입니다.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 그 상대방의 유치권 항변을 인용 받아들였다. 이러면 원고 패소가 아니라 원고 일부 성소 또는 상환 이행 이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인데요. 요 2번 지문이 조금 어렵게 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다음 시간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